급등 패턴의 인플레이션율. 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주목됐었는데 이번 주에 13.5% 상승,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물가가 조만간 정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미국이 긴축의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한 국가들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반영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성진 전문가님,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6.2%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상승세를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로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의 행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4조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1조 9천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연준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양적 완화로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수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병목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경제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총력던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 곡선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글로벌 공급 병목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공급 병목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등 예를 들며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공급 병목 현상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언제쯤 해소될지 알기 어렵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인지 조금 더 지속될지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시장에 금리 인상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9에서 10%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와 금리 그리고 주식에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셔야 하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형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국 물가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큰 변화는 일단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일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간밤에도 0.4%가량 상승을 하면서 95달러 선 진입, 이게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입한 그 라인이고요. 이런 달러 강세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 속에서 경기 민감주가 일단 또 많이 내려간 끝에 오늘장에 반등을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또 미국장에서 또 기술주도 일단 또 반등을 했다는 게 또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관심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역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의 대장주인 KB금융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높았던 주가 상승과 달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좁은 박스권의 등락이 지속 중인데, 이는 1분기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지급을 했고, 2022년도에는 중간 배당 지급 정책과 자사주 매입, 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 등에 주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3분기까지 KB금융이 거둔 누적 단기 순이익은 3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을 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이었던 3조 4,552억 원을 9달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PBR이 0.5로 자산 저평가주로 분류돼 이것 또한 매수 포인트로 꼽힙니다.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삼성화재인데요. 오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62% 급증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과 물가 상승의 수혜주 KB금융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선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이벤트는 미국과 은행으로 유동성이 다시 회수되는 이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